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 2주 만에 신고가 900달러 달성했습니다. 둥둥둥. 와우. 중경투TV 구독자라면 2주 조정장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2월 천슬라 갑니다. 꽉 잡으시고요. 미국 주식 처음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통 한국 주식 좀 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주식하고 비교하면 정말 미국 주식은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죠.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지만 한국 주식은 미국 눈치 봐야 해, 중국 눈치 봐야 해, 그리고 유럽 눈치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적용될지 안 될지 정치 언론까지 다 봐야 이제 주가 오르겠구나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코스피, 코스닥으로 단련된 우리들한테는 정말 재미있는 장이고요. 예측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 이번에 신고가 찍고 조정장 탈출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죠. 제 거 채널 내에 영상 보시면 한 달 내내 테슬라 사라 영상 올렸습니다. 테슬라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금리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돈은 계속 찍어내야 되겠죠. 한국 주식처럼 눈치 볼 다른 나라도 없으니까 무자비하게 찍어내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 경제 상대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작년에 SMIC 중국의 유일한 반도체 파운더리 무너지고 화웨이 제재당하면서 중국은 첨단 산업이 미국을 절대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강력한 국가에 이번에 바이든 정부까지 이성적인 행정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이 매우 좋지요. 거기에다가 테슬라 S&P 500 편입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정크 주식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중국하고 유럽에서까지 판매량 꾸준히 키워나가는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또 자율주행 배터리 에너지 사업까지 확장성이 풍부한 테슬라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신규 구독자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재생 목록 띄워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쭉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 초반에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한 것은 3월에 지급하기로 한 부양책이 조금 삐걱거렸던 게 큰 원인이었고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번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태클을 걸었습니다. 16명의 상원 의원이 일요일에 바이든 행정부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1조 9천억 달러의 지원금을 좀 더 축소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지원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연 30만 달러를 버는 가족들이 지불 자격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합니다. 결론인즉 보조금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대신에 백악관은 계획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 전에 너무 많이 오르면 또 하락폭이 클 수가 있는데 적당히 주가를 잘 잡아준 듯 합니다. 꾸준히 장기로 상승하는 게 테슬라 발전에 가장 좋지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대도 있지만 오늘 테슬라 신고가는 경쟁자 리스크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니오데이부터 리콜 화재 등 부정적인 언론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GM 투자까지 테슬라 주식을 못 올라오게 발목을 꽉 붙들고 있었죠. 예상대로 일주일도 안 돼서 GM 주식은 오늘 떡락했습니다. 주말에 J 테슬라로 영상 업로드해서 GM 크루저 분석했지만 테슬라의 상대는 되지 않았고요. 10년 동안 횡보장 유지하다가 이번에 테슬라 전기차로 주가 대박치니까 그제서야 따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운 맛집인 줄 알고 잠깐 들렸다가 투자자들 바로 테슬라로 회귀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장을 보고 있지만 장 초반에 상승했다, 장 중반에 하락했다 하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테슬라 제일 쌀 때 영상에서도 업로드했지만 믿음이 강한 투자자들과 믿음이 약한 투자자들 사이에 빅매치인 거죠.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진짜 롤러코스터 진행되고요. 이전보다 테슬라의 믿음이 강한 투자자들이 많아는 졌지만 오늘 장 초반에 주가 떨어지듯이 변동성은 매우 강할 듯 합니다. 2020년 4월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10% 올랐다가 신고가 찍고 이후에 10% 넘게 빠졌고요. 7월에는 17%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10월 3분기도 실적 발표 이후에 10% 이상 빠졌고요. 지금 생각하면 물렸다고 생각한 투자자들 실적 발표 이후 급매도 한 거고요.
지금 생각하면 단기적인 것이고 중경투 구독자라면 멘탈 흔들리진 않겠지만 최근에 증가한 신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또 테슬라 주가 신고가 만들어준 영웅 두 분 소개해야겠죠. 미국 교통부 장관 피터 부티지지하고 낸시 펠러시 미국 하원 의원 의장, 이 두 분입니다. 피터 장관은 이전 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율주행에 관한 정책이나 규제, 하이퍼루프, 보링 컴퍼니, 무인 택시 같은 테슬라와 연관된 신산업에 대한 정말 긍정적인 청문회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왔고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참고로 부자세 도입, 최저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 다음으로 2등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됐으면 정말 큰일 났었죠. 피터 장관 이분의 나이를 보면 82년 1월생입니다. 엄청 젊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젊은 인재를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는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인 교통부 장관 이 요지에 지명한 걸 보면 정말 몇 년 뒤에는 미국 여행 가면 무인 택시 공항에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치 사이버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 세계가 펼쳐질 듯 하고요. 또 낸시 펠러시 미국 하원 의원 의장 이분은 남편이 금융가인데 테슬라 콜옵션을 100만 달러, 10억 넘게 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오바마 정부 때부터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어느 정도 이상 구매하면 배우자라도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작년 12월 22일에 50만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테슬라 콜옵션을 구매했고요. 일반적으로 콜옵션은 계약당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테슬라 콜옵션 25계약 체결했으니까 2,500주의 행사 가격은 500달러고요. 계약 만기일은 올해 3월 18일까지라고 하네요. 원래 하원은 민주당의 텃밭이라서 하원 의장이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서열이 엄청 높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테슬라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테슬라가 하는 사업이 미국의 미래다 하는 것이죠. 와, 3월까지는 테슬라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또 하나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 크라프치 구글 웨이모 CEO가 테슬라는 좋은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일 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 보조 수준일 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구글의 웨이모는 카메라와 라이더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도로 위 상황을 예측하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사용하지 않는 라이다는 이전처럼 75,000불 고가가 아니고 이제는 7,500불 저가 중국산도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웨이모는 지금 L2 트리플 플러스 단계이고요. 지금 누가 먼저 L3, L4 자율주행 단계로 들어가냐가 중요한데요.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배터리나 자율주행은 테슬라나 웨이모가 길을 쓰고 투자하고 연구한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너무 힘듭니다. 지난 11월에 일런이 트윗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당 프레임입니다. 사람 눈이 1초당 30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당 프레임이 늘어날수록 사고 예측기를 더욱 잘 캐치하는 거죠. 요즘 FPS 게임할 때 122프레임 모니터 쓰듯이 프레임이 늘어날수록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지만 그만큼 컴퓨터 성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납니다. 가격도 비싸지요. 최신 3080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그냥 100만원 우습지요. 또 지금 반도체가 7나노에서 5나노 그 이하로 떨어져야지 연상 속도가 더 증가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무선 인터넷에서도 5G 된다고 광고만 엄청 때렸듯이 잘 터지지도 않는 5G가 제대로 상용화돼야지 OTA를 통해서 도로 상황 계산해서 FAD가 주행 예측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학계나 기업이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새로운 분야이죠. 구글이 이전에 구글 글래스, 구글 안경이 이야기할 때부터 상용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구글 안경이나 자율주행, AR 기술, 머신러닝 기술 거의 비슷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구글 글래스 성공했으면 이미 애플의 시총을 넘어섰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여기 일런도 언급하지만 차세대 GPU, TPU
클러스터를 능가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지금 사업성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지가 관건이고요. 테슬라의 이연물줄에서 2빌리언 FS 비용이 잡혀 있듯이 현 단계에서는 구글도 웨이모를 테슬라처럼 적용하려면 제대로 자동차 회사 인수해서 상용화하고 상장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론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글 웨이모에 대한 반박 트윗을 바로 남겼는데요. 트윗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더 우수하다 댓글을 남겼고요. 정말 업무도 바쁠 텐데 트윗까지 꼼꼼히 보네요. 오늘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하루 늦게 댓글 남겨줬으면 주가 떨어질 뻔했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가 CEO라서 다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